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밭을 좀 둘러보려고 나왔는데요. 간밤에 제가 있는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물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이 물에다가 알을 낳는 모기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보도를 봐도 올해 모기의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이 야외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모기는 정말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만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각종 레저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야외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또 대처 요령을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동료나 가족을 어떤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장소를 옮겨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그 주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가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밭에 나올 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품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씩 물품들을 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 주제를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품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모기 퇴치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에 물리면 그저 좀 따끔하고 간지럽고 뭐 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모기로 인한 피해가 1년에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1000명? 10,000명? 뭐 이것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자그마치 70만 명이란 사람이 모기로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름도 생소한 뭐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의 피해가 국내에서도 발생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게다가 말라리아는 휴전선 일대에서만 좀 발생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강 이남까지 발생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거기다가 댕기열이라든지 하는 것들은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주제로 모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기에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모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기 기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품은 버그 컨트롤이라는 제품인데요. 여러분들 시중에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이 모기 기피제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왜 이 버그 컨트롤이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느냐면, 첫 번째, 당장이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분이 이카리딘이라는 성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제품은 독일의 바이엘이라는 그 제약회사 아시죠? 그 제약회사가 만든 물질이에요. 이 모기 퇴치제용으로 만든 물질인데 이 물질을 독일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가형 그런 제품들은요,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만든 그런 좀 저가형 원재료를 수입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함량 또한 7%에 불과한데 이 버그 컨트롤은 그 2배가 넘는 15%의 함유량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 보이시나요? 의약 외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 허가가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의약 외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6개월 이상 영유아들 있죠? 쓰셔도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약 쓰기에 까다로운 임산부들 있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게다가 끈적임이 없습니다. 저는 로션도 쓰지 않고 선크림도 잘 안 발라요. 끈적거리는 게 싫어서. 왜냐하면 일할 때 끈적거리면 더 싫잖아요. 게다가
향이 기가 막힙니다. 유칼립투스라는 그 허브 아시죠? 그 향이 순식간에 퍼져요. 저는 이거를 가끔 모기가 아니더라도요, 방에다가 가끔 이렇게 뿌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쾌한 향이 나는지 방에다 뿌리면요, 기분이 다 상쾌해질 정도예요. 이 모기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리가 바로 그 냄새거든요. 여러분들이 숨 쉴 때 나는 이산화탄소, 또 땀을 흘릴 때 나는 그 젖산의 특유한 냄새가 모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딘이라는 이 물질이 몸에 싹 묻게 되면요, 그 향이 그 냄새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모기가 여러분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모기가 여러분을 못 찾습니다. 주변에서 모기 얼씬도 안 합니다. 다만 뿌리는 방법만 좀 제대로 하시면 돼요. 머리 위에서 몇 차례 뿌리세요. 그럼 이제 향이 이렇게 몸에 내려앉죠. 그러고 나서 취약한 부분들, 뭐 등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고, 다만 얼굴에다가 직접 분사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15%의 높은 함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눈이나 입 주변에 뿌리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눈이 매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뿌린 다음에 그걸 골고루 펴서 이렇게 화장품 바르듯이 바르시면 돼요. 그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피부에 아무런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쓰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설명서에서 말하기로는 한 4시간 정도, 이 4시간 만에 한 번씩 뿌리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작업자들은 저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뿌리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좀 더 간격을 좁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버그 컨트롤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은 더보기란 댓글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가족별로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모기를 추가적으로 좀 덜 물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모기가 싫어하는 색이 있고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색, 빨간색, 주황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색깔이 그럼 뭔지를 알아야겠죠. 흰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푸른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물을 또 보여드려야죠. 수건과 팔토시인데요. 저는 팔토시도 이렇게 흰색, 수건도 노란색, 모기가 싫어하는 색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야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뭐 태지나 서른도도 아니고 하얀색 바지, 노란색 바지 입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 바지를 어쩔 수 없이 입고 일을 하니까 이 엉덩이가 성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버그 컨트롤로 방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2중 3중으로 방제를 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또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이 두 번째는 추가로 뭘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진드기입니다. 이 진드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털진드기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작은 소 참진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은 소 참진드기가 바로 살인진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저가형 제품들은요, 이 살인진드기를 퇴치를 못해요. 이 털진드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시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모기와 털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것들은 함량이 낮은 제품들인 거예요. 버그 컨트롤처럼 15% 이상의 함량을 가진 제품들은 바로 이 살인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버그 컨트롤처럼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물놀이를 가시건 어디 야외 놀이를 가시건 스포츠를 하시건 아니면 이제 가을에 벌초나 석묘를 가시건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잔디밭이라든지 풀밭이라든지. 그러면 진드기가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시건 어떤 놀이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번 사용하시고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사용하시고, 그리고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기 전엔 항상 몸을 다 잘 털고 그 다음에 옷을 바로 벗어서 세탁하시고 샤워를 싹 해서 이걸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하셔야 피해가 없습니다. 이 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만 지난 10년간 약 400명에 이를 정도, 그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치사율이
18.7%입니다. 20%에 가까워요. 굉장히 높은 치사율입니다. 예방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가기 위해서 또 물품 하나를 보여드려야죠. 물입니다. 이 물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8월 달이 되면 엄청난 더위가 시작되죠. 37도, 8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은 40도 이렇게 나오는 지역도 있죠. 그러다 보면 야외 작업을 하시거나 야외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 온열 질환은 갑자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의 몸이 그 더위를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고온의 환경에서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여러분의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화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야외 작업을 하시건 실내 작업을 하시건 간에 어떤 예방 수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방 수칙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늘, 두 번째가 휴식, 세 번째가 바로 이 물입니다. 이 그늘이라는 건 미리 확인해 두셔야 돼요. 어디가 내가 좀 쉴 수 있는 곳인지. 그래서 규칙적으로 1시간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씩 꼭 휴식을 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무슨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얼른 미리 봐두신 휴식처로 옮기셔서 그늘에서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시는 게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중요합니다. 이 물을 계속 마셔서 체온이 오르는 걸 막아주셔야 되고 탈수가 되는 걸 막아주셔야 되고,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도 이 물을 가지고 몸에 발라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건, 이런 것도 그 몸을 닦는 데 이용하셔요. 그래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온열 질환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게 온열 질환이에요. 2023년도 8월 초 어느 날 하루에 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날 하루의 온도가 다른 해의 같은 날 온도에 비해서 평균 온도가 0.4도밖에는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기, 진드기, 그 다음에 지금 이 0.4도, 이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소한 물품들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보신 영상이 언젠가 아주 기묘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요. 작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작다고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말도 좀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준비들로 건강한 여름,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